오스만 제국은 전쟁에 참전했을 당시 동맹국 중 가장 약소국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연합군은 서부전선의 정적인 참호전과 달리 중동에서만큼은 빠른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 6개월 동안 오스만군은 고군분투했는데요. 하지만 갈리폴리 전투의 대실패와 굿포이전 이후 연합군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방어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1차 세계대전에선 오스만군은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군에게 절대 전세가 기운 건 아니었는데요. 물자는 충분했지만 서부전선에 거의 병력을 투입해야 했던 영국군은 영국 연방의 병력으로 오스만군을 상대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합군에게 도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굿에 포위되어 있던 영국군은 하루하루 지옥을 맛봤는데요. 처음엔 전투가 가능한 병력이 10,000명이 넘었지만 1월 15일엔 5,400명으로 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영국군은 9호 원정군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3번의 시도 모두 실패하고 역대 최초로 공중보급도 시도했지만 굿의 13,000명의 병사들을 구할 순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9호 원정에서만 23,000명의 사상자를 낸 영국군은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오스만군과 마지막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굿의 협상엔 영국군 장교 T. 로렌스도 참여했습니다. 아랍어에 능통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통하지 않고 굿에 갇혀있던 영국군 전체는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많은 일반 병사들은 죽음의 행진 끝에 죽게 되지만 정작 영국의 타운센드 장군은 이스탄불로 옮겨져 전쟁 끝까지 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뼈저린 패배였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병력에 제약이 있던 영국군은 어떻게든 다른 동맹군을 찾기 원했는데요. 한편 이슬람교의 최대 순례지였던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하셰미드 부족의 샤리프, 즉 추장인 알리 빈 후세인은 영투르크 혁명 세력들이 권력을 잡자 이스탄불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전통적이었던 샤리프 후세인은 영투르크의 진보적인 정책을 완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 참여를 하자 오스만 제국과 영국 둘 다 샤리프 후세인의 충성심을 사려고 노력했고 후세인은 그의 4 아들들을 불러 어느 쪽을 선택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끝내 이집트에 있는 영국 사령부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영국 편을 드는 대가로 전쟁 이후 아랍 제국을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솔깃한 제안을 받은 이집트의 고등 법무관 맥마흔은 처음엔 후세인이 아랍 세계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한 아랍인 탈영병을 통해 아랍 비밀 결사단들이 샤리프 후세인에게 충성한 것을 확인하고 갈리폴리 작전도 끝이 안 보이자 맥마흔은 후세인에게 답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7개월 동안 10차례의 서신을 주고받은 후 영국은 샤리프 후세인이 오스만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면 물자를 지원하고 전쟁 후 아랍인들의 독립국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가 시리아 지방에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에 맥마흔은 후세인에게 영토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동시에 프랑스와 또 다른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5년 3월 콘스탄티노플 협의를 통해 이미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을 나눠먹을 계획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데요. 후세인이나 프랑스 둘 다 시리아 지방을 원했기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와 먼저 정확한 영토 분할에 합의를 해 전쟁 후 영토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영국 외교관 사이크스와 프랑스 외교관 피코가 합의한 지도를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 영토는 프랑스와 영국의 직접 통치 아래 나누고 A와 B는 프랑스 영국 세력권으로 나누면서 중동 지방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완전히 드러낸 협정이었습니다. 후세인이 이 계획에 대해 알게 되면 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영국은 이 협정을 후세인에게 일단 비밀로 합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리더들은
후세인에게 전쟁을 위한 지원자들을 계속 요구하는데요. 아랍인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터키인들은 아랍인들의 비밀 결사단을 추적하여 체포하고 사형시키기 시작합니다. 1916년 여름, 후세인과 터키인들의 관계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곧 메디나에서 후세인의 아들 알리와 파이살은 제국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오스만군을 공격합니다. 6월 10일 샤리프 후세인도 메카의 오스만 병영을 공격하면서 공식적인 아랍 반란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초기의 아랍 반란은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7월 메카를 점령하고 영국 해군의 도움으로 곧 제다와 타이프를 점령한 아랍군은 9월 끝까지 해상 도시인 라비그, 얀부와 알-컨푸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초기 공세에 불구하고 아랍 반란에 가담한 베두인들의 특성상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을 뿐더러 아랍 민족의 독립에 목숨을 내어줄 마음이 없던 이들을 붙잡으려면 영국군에게서 돈, 무기와 노하우가 필요했는데요.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아랍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사들을 모으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1916년 말이 되자 아랍 반란은 힘을 잃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은 아랍 반란을 돕기 위해 아랍어에 능통하고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장교 T. 로렌스를 불러서 헤자즈 지방으로 파견합니다. 사실 아랍 반란군은 오스만 정규군을 전면전에서 상대하기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의 도움 아래 게릴라전을 펼쳤고 메디나에서 다마스쿠스에 이르는 헤자즈 철도를 폭파시키고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오스만군을 주변에 묶어두는 오스만군에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한편 영국 사령부는 아랍 반란이 시리아 지방으로 퍼져나가길 원했는데요. 아직 오스만군이 시나이 반도를 꽉 잡고 있는 상태였고 수에즈 운하를 계속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말 파샤는 영국군과 영국 연방군이 득실거리는 이집트에서 영국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신 포병 부대를 이용해 수에즈 운하 사정거리 안에 진격하면서 운하를 마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1916년 8월 수에즈 운하의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한 오스만군은 사실 영국군을 위협할 만한 규모는 아니었고 영국군의 빠른 대처에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시내 반도에서 천천히 진격하는 영국군은 1917년 1월 9일 라파 점령으로 시내 반도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한편 지중해 원정군의 병력을 16만 명으로 늘린 영국은 머드 장군 아래 5만여 명을 데리고 후세 굴욕을 복수하러 다시 진격합니다. 강을 따라 하루 700톤의 물량을 옮기고 철도를 만든 영국군은 이번엔 탄탄한 보급선을 확보하고 진격했는데요. 1917년 2월 23일 제2차 쿰 전투로 영국군은 다시 쿰을 점령하고 바그다드로 또다시 진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해군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영국군은 바그다드로 거침없이 진격하는데요. 파죽 지세의 영국군을 상대할 수 없는 오스만군은 도시를 순순히 항복하였고 머드 장군은 우리 군은 이 도시에 정복자나 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방자로 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상징적으로 큰 성공을 거머쥡니다. 1916년 새로 편성된 이집트 원정군은 1917년 봄 연합군의 동시다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시내 반도를 지나 진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수적 우위를 점한 이집트 원정군은 가자 지방과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3월 26일에 진격합니다. 첫 가자 공세와 탱크를 앞선 두 번째 가자 공세도 막히자 1917년 머레이 장군이 해임되고 새롭게 임명받은 앨런비 장군이 예루살렘을 크리스마스까지 점령할 목표를 세우는데요. 헤자즈 철도를 틈만 나면 폭파시키던 아랍군은 로렌스의 추진으로 사막을 1000km 가까이 지나 아카바로 진격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오스만 수비대는 쉽게 무너지는데요.
이집트 원정군 사령관 앨런비에게 이 승리를 보고한 로렌스는 이후 앨런비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요. 아랍인 복장을 하고 갑자기 나타난 로렌스는 하룻밤 사이에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고 훗날 미디어와 자서전을 통해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기억됩니다. 사실 로렌스는 역사적으로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데요. 아랍군의 승리 소식을 듣고 자신감을 얻은 앨런비 장군은 가자 지방에 또다시 진격할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가자 공세에 만반의 준비를 한 영국군은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가는데요. 11월 6일 가자부터 베르셰바까지 이어지는 방어선을 드디어 뚫고 11월 내내 오스만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9일 영국군이 가자 지방으로 들어선 지 이틀 후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의 선언이 신문에 실리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새로운 유대인 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겁니다. 이 선언은 러시아의 케렌스키나 미국의 윌슨 대통령 같은 리더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살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영국 정부는 시오니즘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에 영국의 영향력을 키울 셈이었습니다. 후세인에게 한 약속, 프랑스와의 협의, 그리고 벨푸어 선언에 제시된 상반되는 약속들은 분명 오스만 제국의 약점, 민족주의를 이용한 영국의 삼중 외교였고 전쟁 이후 영국이 감당하지 못할 중동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12월 9일) 오스만군은 예루살렘을 포기합니다. 앨런비의 진격은 거침없었고 그 누구도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요. 401년 동안 이어진 오스만 제국의 예루살렘 통치는 영국에 의해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끝은 가까워졌는데요. 다음엔 중동에서의 전쟁의 끝과 중동이 전쟁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